안녕하세요. 정쌤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엑셀시 계열 8번째의 연습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회귀 분석을 엑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데이터는 코스피 200, S&P 500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고요. 기간은 97년도 7월 1일부터 2014년 5월 2일까지 데이터이고 월별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거를 그려봐야 돼요. 먼저 한번 이게 세 개 같이 라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건 뭐냐면요. 코스피 200을 S&P 500과 원달러 환율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거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이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에요. 지금 파란색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쭉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시면 내려갔을 때 얘 초록색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파란색이 내려갔을 때 초록색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느낌상 파란색이랑 초록색은 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 빨간 선은 좀 동떨어진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긴 또 올라가고 있고 같이 올라가고 있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죠. 그거가 끝나셨으면 또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분포인지 테스트하는 검정 방법을 배우셨다면 자크페라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 아직 그런 거 우리 안 나갔으니까 아직 우리 기초잖아요. 기초 전 센 기초라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우리가 정규분포다 가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단봉은 돼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보면은 쌍봉이죠. 다봉 구조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데이터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좀 만져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S&P 500도 한번 해볼게요. S&P 500을 해보면 네 생각보다는 좀 단봉 구조고 그래도 좀 예쁘긴 하네요. 코스피보다는 환율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히스토그램을 한번 보시면 네 여기도 이제 다봉 구조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대칭이 되는 게 좋은데 대칭도 아니고 그래서 아 이거 셋 다 좀 만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해볼 거는요 이제 코스피 200하고 S&P 500 두 개 가지고 해볼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S&P 500 가지고 코스피 200을 설명할 수 있니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그를 취할 건데요 자연 로그를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상형 로그를 취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연 로그를 취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뭐 이렇게 어차피 변화율 보는 거라 큰 차이는 없는데 가능하시면 저는 로그를 취할 때 자연 로그를 취하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그게 원래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그를 취해서 레벨 변수를 로그를 취해가지고 조금 변동성을 줄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작업이 뭐냐면 그 변화율 데이터로 바꿀 거예요. 변화율은 뭐냐면은 그 이후하고 그 중간 사이에 그 특정 단위 기간 동안의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기간은 없잖아요. 첫 값이 있는 그 첫 기간에는 기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첫 값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값부터 이렇게 빼가지고 넣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이제 수익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증가율, 변화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의 변화율을 S&P 500의 변화율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들어가는 그 개수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yt는 xt 베타 플러스 입실론 t라고 했을 때 이 에러를 구하게 되려면 이제 yt에서 xt 곱하기 베타죠. 요거 베타를 이제 F4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1을 적고 있잖아요. 1을 적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거 1을 적으면 요거 하나의 테크닉인데 컨트롤 C 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시고 컨트롤과 밑으로 내리시면 1이 있는 데까지 딱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값을 넣을 때 굉장히 편하다. 그때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의 제곱이죠. 오창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그레션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오창을 제곱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오창의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그걸 더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제곱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Sum of Squares Error라고 하죠. SSE. 그래서 요거는 썸을 해야 돼요. 이제 썸 스퀘어드 에러를 했으니까 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이제 0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들 수 없겠죠. 요 값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요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여기서 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데이터 탭에 가시면 해착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 해차 기능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설치가 안 된 건데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옵션에 가셔가지고 추가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해착기 기능을 추가시켜 놨기 때문에 여기 뜨는데 만약에 추가가 안 된 상태라면 비활성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 여기 해착기가 기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요쯤 아니면 여기 분석도구 밑에 아니면 여기 밑에 셋 중에 하나 있을 텐데 거기 클릭하시고 이제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는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착기를 한번 써볼게요. 해착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요 세 가지만 잘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형태는 목표값이 있죠. 목표값. 우리가 목표하는 값. 그리고 그거를 최소값으로 할 거예요. 그렇죠? 오차항의 제곱을 가장 작게 만드는 베타를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변화시킬 부분은 요거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해를 찾아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그럼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벌써 엄청 빨리 했어요. 1.01530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양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S&P하고 양의 수, 즉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또 환율도 해볼게요. 환율도 이제 또 저장을 쭉 해야죠. 환율도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로고치하고 하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복사해 올게요. 여기 복사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 복사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식을 복사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재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값 복사를 하게 된다면은 Alt ESV D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보여드리면 만약 값 복사를 하겠다 이러면은 이거 이런 걸 설명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거 하는 시간 아닌데 여기다 가지고 Alt ESV 이렇게 하면은 값이 복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복사되죠. 근데 이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그냥 컨트롤 V 하시면 식이 복사가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함수식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Alt ESFD로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뭐 굳이 지금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것도 썸을 해볼게요. 썸을 해가지고 여기를 더해 그리고 요 값을 작게 만드는 코에피션트를 구해 해찾기 또 쓸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야죠. 또 요거고 최소값 확인했고 변화시킬 건 요만 여기 이렇게 찾아봐 하는 거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왔네요. 그리고 오차의 항의 제곱의 합은 아까보다 좀 더 큰 것 같죠? 아까 얼마였어? 1.117인데 요거는 1.32607이네요. 그러니까 오차항만 봤을 때는 이제 S&P가 원달러 환율보다는 좀 더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오늘 이거, 네, 그리고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제, 반대 방향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진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예, 데이터를 한번 플랫을 해보죠. 네, 이게 수익률자의 데이터 해가지고 이걸 한눈에 보긴 좀 힘드네요. 근데 뭐, 여기 내려갈 때 얘는 올라갔고, 얘는 내려갔을 때 얘는 올라갔고, 같이 올라간 데도 있고, 올라갔을 때 내려가고, 올라갔을 때 내려가고, 뭐 그런 거 보니까 뭐 반대 방향 움직이는 것도 뭐 그럴싸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대로 끝내긴 조금 아쉬운데 뭔가 더 할 게 없을까? 그러면 지금 요거는 설명 변수가 하나인 경우만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의 수익률을 S&P 200, S&P 500의 수익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설명해 보는 걸 했는데, 그럼 우리 한번 세 개 다 해볼까요? 세 개 다 해봅시다. 세 개를 싹 다 해봅시다. 잠깐만. 세 개를 다 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그 설명 변수가 지금 S&P 한다. 그 코스피 200이잖아요. 그 코스피 200이고 설명 변수를 그 설명 변수를 그 뭐냐 S&P 500이랑 이제 환율 두 개로 하겠다는 거죠. 여기 1, 여기 지우고 그래서 두 개를 했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수익률 두 개를 구해야 될, 세 개를 구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오차항은 하나겠죠. 왜냐하면 오차항식은 하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빼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변수가 두 개다 보니까 코에피션트가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오차항을 구할 때 요거 곱하기 요거 그리고 F4 눌러주고 빼기 요거 곱하기 요거인데 F4 눌러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요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썸 이렇게 해서 아이고 뭐냐 하나밖에 안 됐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해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제가 빨리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맞지 않으리 최소값이고 변경할 곳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해찾기 1.01531 원소 익숙한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랑 똑같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거 두 개 있을 때 하나가 아예 설명을 못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S&P 500이 설명을 다 하고 환율은 전혀 설명을 못한다라고 나온 건데 이럴 리가 없죠.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자. 목표, 최소값, 변수값 두 개 됐고 여기 있네요. 요게 지금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non-negative constraint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라는 조건을 걸어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경영과학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 리니어 프로그래밍 할 때 non-negative constraint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죠. 그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그거 안 쓰죠. 그거 필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빼고 해보도록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얼추 그럴싸한 숫자들이 나왔네요. 요게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죠. 그리고 요게 아까 보면은 1.0153 그리고 요게 0. 마이너스 0.7227인데 요것도 약간 줄고 요것도 약간 줄고 더 놀라운 변화는 뭔지 아세요? 1.05058이죠. 이게 오차가 제일 적어요. 셋 중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설명문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차의 요 값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 오차가 더 줄어드는 걸 봐도 우리가 얼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